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걸륭도자기 마지막 번입니다. 23년도 도록이죠. 그래서 짱가몽 도설 114번째, 걸륭도자기는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이제 2023년도 판은 2023년도 판이죠. 2023년도 판은 2022년에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박매영감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그 중국 도자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자기네 경매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소형 포함해서 글로벌 경매장에서 전년도에 거래됐던 내역을 이제 이렇게 사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편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경매장, 유명한 경매장도 있지만 중소형 경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과 이런 이제 기형들,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고가라는 것은 가격의 이제 레인지입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시작한다. 그러고 성교가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낙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나오고 그 밑에 이런 북경볼이라는 경매장이 나오고 그 이제 거래된 날짜가 나오죠. 2022년 7월 28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뒷면은 볼 수 없죠. 사진이니까 평면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형과 이런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뭐 이걸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형이 나올 때마다 뭐 이제 좀 외워놓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죠. 사실은 요거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청화 가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청화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형은 참 아름다운 기형이죠. 복합이 된 기형인데 보통 이제 장경단병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귀 하나가 이제 붙은 거죠. 관이라고 하죠. 사모관대. 그래서 관이병이 될 수 있고 요게 이제 과릉이 져 있잖아요. 과릉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릉형 관이병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양은 뭐 전지 4개 화문 같아요. 여기 그냥 화해문으로 있는데 4개 화문이라는 건 이제 사계절 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놓은 거죠. 명때, 영선자기부터 진행이 됐었던 그런 것이고요. 자, 층차를 볼 것 같으면 위에서부터는 뭐 회문, 여의두문, 그 다음에 뭐 해랑문이 이제 귀를 달고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나비 저기 영지문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전지 화해문이 쭉 이어져 있고 변형 연파문이 있고 맨 밑에는 당초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스타일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사 도자기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건 뭐 그린 것이겠지만 그린 것을 빙자해서 전사 도자기를 이런 걸로 이제 필름을 붙여서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디서 판명을 하느냐 하면 회문을 그렸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문양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면 보조 문양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필름 붙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보조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회문, 여의두문, 뭐 파도문 같은 건 몰라도 변형 연파문이나 당초문 같은 데는 어딘가 모르게 실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똑같다. 칸이 일정하다. 너무 또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왜냐하면 이런 변형 연판문이나 회문이나 이런 여의두문은 연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문양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문양들이 정말 똑같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 그럼 전사죠. 왜요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똑같이 그릴 수가 없어요. 기본입니다. 기본. 신의 경지라 해도 그렇게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똑같다는 거는 찍었다 이런 얘기죠. 찍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그립니까? 하나하나 그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걸 일일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돈으로 메꾸시는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려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량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번 그리고 앉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언제 그리고 앉았어요? 이걸 붙여야지 빨리빨리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비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전사도자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많으신 분들이 전사도자기를 구분도 못 하시면서 좀 중국 도자기를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고 유튜브는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물 받아봐도 저조차도 예전에 사놓고 한 3년 동안 전산 줄 모르고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전사도자기는 가격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전사라고 설명을 하면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 정말 피해가 막심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늘 강조드립니다. 자, 이게 새 책이라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접혀지가 않아서 들고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자, 이것은 667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북경 보리에서 경매됐습니다. 여기는 잘 안 보여서 관전을 생략하고, 자, 이쪽 것은 이제 많이 보시던 기물이고요. 요것은 그 선덕대 것을 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형은 원래 선덕대가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선덕대 오리지널을 이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짱가몽 도설 선덕대에서도 다뤘던 거고 그 책에 사진이 있습니다. 뭐 오리지널이죠 당연히. 이게 견우화문이죠. 나팔꽃입니다. 근데 요거랑 다른 점은 여기 이제 여의두문과 여의두문이 있잖아요. 요런 문양이 없이 전반적으로 다 견우화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은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런 기형을 이제 이게 사각형이에요. 사방 중국말은 사각이란 말 잘 안 쓰죠. 사방 이렇게 옆으로 깎았어요. 이렇게 밑에도 깎고 여기도 깎고 여기 모서리마다 다 깎았죠. 그런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 외각, 외자는 작을 외자예요. 외나라 외자죠. 그래서 작게 깎았다. 이게 모서리 부분을 깎은 걸 외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 외각 수의병이죠. 짐승이 이제 이게 귀를 달고 있어요. 수의병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방선덕이라고 아예 까놓고 얘기를 한 거죠. 관지는 뭐 대청 걸륭연제 관지를 썼지만 요런 문양, 요 여의두문이 있는 문양이 없으면 이제 선덕대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회문이 있는 건 똑같고요. 입술 부분이 두텁고 그래서 요건 중국 가덕에서 66만 7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뭐 옹종대가 나와서 패스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분체가 양체인지 여긴 양체라고 써놨는데 양체 기법으로 산수화문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이제 모습은 그냥 8각이 돼서 팔방병입니다. 팔방병이고 청화 팔길상. 팔길상문이 위에 다 있는 거죠. 팔길상문이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팔길상문이 테두리에 있고 전면부하고 이제 옆으로 쭉 돌아가면서 내면에 양체로 해서 통경산수문, 여기는 이제 사경산수 시문도 있는 거니까 아주 멋들어지게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물이 이제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414만 RMB에 거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주문양으로 도주라고 반홍 양체로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오른쪽에 보면 뭐 많이 보셨던 기물이고 걸륭제대, 이거 요것만 기억만 봐도 걸륭제대란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방병이죠. 육방관이병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어깨를 깎았다고 그래서 절견이란 말을 썼는데 이렇게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 요 관이 옆에는 해랑문이 있습니다. 자, 중국 가덕에서 402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자, 그 밑에 것은 이제 좀 특이하게 요 용이 아니라 이게 박쥐입니다.
박쥐가 귀를 달고 있는 모양은 좀 특이한 거죠. 이런 공 모양의. 그래서 천화용문입니다. 주문양은 천화 용봉문이죠. 그러니까 용봉정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천화용봉문 혹은 용봉정상의 여기 편복, 박쥐죠. 복이병이라고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박쥐가 귀를 달고 있습니다. 박쥐 모양입니다. 박쥐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하니까 특이한 기형은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죠. 관지를 아주 잘 썼습니다. 중국 가덕에서 138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옥고춘병이고 죽석파초문이죠. 파초 죽석문. 죽석은 축수라고 해서 장수를 기원한다는 말하고 같이 쓴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북경 보리경매장에서 299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관지는 그렇게 잘 쓰였고, 오른쪽에도 관지부터 잘 쓰였고, 요건 이제 상병이죠. 상병은 다른 말로 옥당춘병이라고도 합니다. 상병의 특징은 구연부가 나팔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중간에 돌 때 툭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둘, 여기 세 개, 네 개, 네 번째는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주문양이 공 모양이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이제 상병의 테두리는 볼 수가 있고, 요것을 옥당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목 부분에는 초연문, 밑에 회문, 그리고 이제 화해문하고 여의두문하고 밑에 주문양이 있고, 변형연판문, 당초문, 거의 이런 스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병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상병의 오리지널은 처음은 누가 시작했다? 옹정 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옹정 때. 뒤로 나갈 수는 있고, 가장 많이 상병이 보이는 건 이제 도광 한풍 때로 좀 부패 관리가 좀 많았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경고의 의미와 격려의 의미로 상병을 하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옹정제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연화문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주문양으로.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청색깔의 연화문이잖아요. 그래서 청련이라고 하는데, 이 청련은 청렴할 때 렴자, 청렴하고도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청렴하게 정사를 돌보라는 의미로 해서 연꽃을 많이 그려놓고 있고요.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227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뭐 당연히 구도문이라고 하죠. 그냥 복수문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박쥐가 당연히 날고 있고, 박쥐는 아마 5마리일 겁니다. 오복을 상징하고요. 오복 구도문이라고 하고, 그냥 복수문, 수복문이라고도 합니다. 기형은 천구병이고, 상해 희화, 가화, 죄송합니다. 이게 저 가짜죠. 가경제할 때 가짜예요. 상해 가화, 이건 벼화자니까. 라는 경매장에서 1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관지는 이렇게 잘 썼습니다. 항상 이렇게 관지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쓴 관지를 자꾸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눈에. 이렇게 이제 삐뚤빼뚤한 게 좀 있는 거죠. 사람이 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도 이제 많이 보신 기물이죠. 포수준이라고 하는데, 왜 포수준인가 하면, 여기 이제 포수가 붙어 있어요. 포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한옥에서 이리 오너라 할 때 그런 쓰는 거 손잡이, 영락이라고 하죠. 손잡이가 붙어 있는 모습, 요걸 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준이죠. 준은 술독이에요. 전지 연화문이 쭉 있는데, 그걸 탁자로 해서 위에 팔보문, 팔길상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 연탁팔길상문이라고 합니다. 연탁팔길상문 포수준이고요. 460만 RMB에 북경 다예라는 경매장에서 거래가 됐고, 참으로 층차가 아주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 경매장에서 전사기물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뭐 갖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문양은 너무너무 잘 적어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밑에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뭐 다르게 그려가지고 필름을 찍어서 이제 붙였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구겨진 게 있는지, 뭉개진 게 있는지, 뭐 날라가 사라진 카팅이 된 게 있는지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 변형음판문 왼쪽에 여러 개가 한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양이 달라야 돼요.
왜? 사람이 그리면 똑같이 못 그린다는 거 누차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기 대천 걸릉연조 관지를 이렇게 잘 썼고요. 자, 여기 산두병입니다. 산두병이고 절지 화가문 끊어져 있죠. 화가문이 그려져 있고 여의도문, 회문, 변형연판문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형연판문, 밑에 거는 이제 그냥 변형연판문 혹은 위를 보고 있다고 해서 변형연판문이라고도 합니다. 밑에 해랑문이 있고 위에 화해문이 있고 위에 회문이 있습니다. 북경 다이에서 276만 RMB에 거래된 김물입니다. 자, 요 기형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고 예전에 잘 안 나오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자, 여긴 뭐 만수무강 호로병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숫자만 보이고 있습니다. 만수무강 호로병입니다. 여의회로 호로병이죠. 여의가 귀를 달고 있습니다. 혹은 수대이라고도 하는데 일대입니다. 일대인데 그 관지가 틀리죠, 조금. 이게 사람이 쓰니까 관지도 틀리고 그림도 틀립니다. 조금씩은. 똑같다?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면 전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화공이신데 이걸 두 개를 똑같이 그릴 수가 있나요? 못 그립니다. 네. 구조는 똑같지만 그림이 조금씩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이 여기 이제 진하고 여기 흐리지만 요런 농담을 살려서 그린 그림입니다. 청화를 그릴 때도 이렇게 옅게 그리고 또 문양의 구룩선 같은 경우는 진하게 그리고 그런 것입니다. 만수무강 호로병이라고 중국 가덕에서 220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 기물은 이제 여의도문이 포수가 돼서 여의 영락을 이제 달고 있죠. 영락을 이렇게 동그라미는 영락이라고 합니다. 환이죠. 여의환이 소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첩소라고 써놨어요. 첩화라고 하는 것은 붙일첩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똑같은 재질을 붙이는 걸 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를 이제 첩을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문양은 방선덕이니까 선덕대의 기형을 방을 한 것입니다. 화가문을 여기 이제 석류로 보이는데 화가문을 옆에 절지로 해서 놓았습니다. 자, 92만 RMB에 보리 아문에서 거래가 됐는데 여기 이제 대명 선덕연제라는 관지가 있잖아요. 청걸륭제 때 왜 선덕연제 관지가 있을까? 이런 관지를 기탁관이라고 합니다. 기탁관. 뭐 부탁받아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을 했을 때 이런 기형이 선덕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밑에다가 대명 선덕연제라는 관지를 썼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탁관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제가 짱가몽도설 관지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것은 뭐 매번 보시는 거고 육방병이죠. 육방 관이는 없으니까 그냥 육방 뭐 병. 근데 저는 이제 절견을 쓴다고 그랬죠. 어깨를 깎았으니까 육방준 병 같은 얘기입니다. 가사득 크리스티죠. 1000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여기에 관지는 이렇게 잘 썼습니다. 자, 맨 위를 보면 또 포수가 붙어 있죠. 포수를 붙었는데 포수준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는 함환이라고 썼습니다. 함환이 뭐냐면 요 환이죠. 동그라미 영락은 이제 환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니까 환이랑 둥글 한자죠. 동그라미라고 쓰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금을 함자예요. 한자가 머금을. 그러니까 이제 붙였다 이런 얘기죠. 이게 덜렁덜렁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린다. 그걸 이제 살아있을 활자를 써서 활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붙어 있으니까 함환이준.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포수준에도 맞습니다. 자, 전지 화해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 그리고 이제 호접. 여기 이제 호랑나비라고 썼죠. 호접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접이 있는 함환이준이라고 합니다. 영락방매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55만 2천 RMB에 거래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55만이라는 게 뭐 말이 됩니까? 네, 55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연부가 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연부가 구연부가 접시다. 그래서 접시 반자에 구연부 구자에서 반구준입니다. 반구준 혹은 뭐 그냥 입이 크니까 구연부가 크니까
광구준에도 맞습니다. 광구병에도 맞고. 자, 여기는 이제 팔선도가 그려져 있네요. 이런 그림을 팔선경수, 경수라는 얘기는 이제 올해 사시기를 기원드린다, 축하한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뜻이죠. 경수 혹은 축수문이라고도 합니다. 팔선축수, 팔선경수,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 뭐 배를 뒤집고 있는 요런 요 신선이 이제 철괴리, 여기 이제 뭐 두건을 쓰고 있는 요런 관리 같은 사람이 종리권, 보검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동빈, 뭐 그런 거죠. 연꽃을 들고 있는 여자 신선은 하선고, 피리를 불고 있는 남채화. 이렇게 이제 팔신선돈 정도는 이제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신선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물들, 뭐 보검이라 할지, 호로병이라 할지, 피리, 연꽃, 뭐 어고, 이런 것들은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어두울암자를 써서. 그리고 팔신선은 다른 말로 명팔선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건 여의준이죠. 여의준. 네, 여의준이라고 하는데 요 기형은 옹정제 때에 유행했던 기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는 요령준, 옹정제 때 여의준, 걸륭제 때 녹두준, 이렇게 이제 특징지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물이고 수대이 혹은 여의이 여의준입니다. 그리고 전지 서지 연문이라고 썼는데 그냥 연꽃입니다. 빼곡하게 돼 있고 높이는 크지 않습니다. 17.9cm 아름다운 기물이고 걸륭연재 관지가 이렇게 잘 썼습니다. 자, 가격도 만만치 않죠. 1380만 RMB에 영락 박매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가 된 기물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서벌연문 요런 연꽃, 왼쪽에 있는 연꽃, 요런 연꽃들이 서양 연꽃 같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서벌연문이라는 건 서양 연꽃이라는 말이고, 준입니다. 준은 뭐 술독이니까 귀가 하나 달렸네요. 중국 가덕에서 331만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보통 이제 귀가 없는데 귀를 달린 거죠. 걸륭제 때는 이렇게 실험 정신이 투철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했다고 합니다. 밑에 도공이나 화공들이 정말 죽어났다고 하죠. 너무너무 까다롭고 미리 저런 기형을 만들기 전에 목으로 깎아와봐라 그래갖고 목으로 깎아온 거를 이제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사인 주고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걸륭제는 상당히 이 도자기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탁월한 식견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만 해도 굉장히 잘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간신배의 환관한테 좀 속아서 좀 어려운 경우를 겪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들 때인 가경 때 황제가 되자마자 그 아버지 때부터 총애를 받던 그 간신을 바로 아웃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건성세의 그런 이제 성군으로 추앙받는 그런 걸륭제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오래 하면 부패가 나오게 마련이죠. 60년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강희제는 61년을 했고 걸륭제는 6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이니까 이제 20년씩 나눠가지고 전기, 중기, 후기인데 걸륭제 때의 이제 도자사에서 말하는 최고 전성기는 중기의 초무렵. 그러니까 이제 재위한 지 한 3, 40년 그 사이 언저리가 최고 고봉이었고 이제 후기부터는 이제 좀 내리막길을 가는 거죠. 아무래도 최전성기 다음에는 뭐 하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듯이 뭐 거기도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주자죠. 지포입니다. 지포. 이건 지포라는 건 이제 잡을 집자고요. 요 개광에다가 요 비파라는 열매, 비파문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반도라고 썼는데 반도는 뭐 별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복숭아인데 반도라고 쓰면은 이제 반도는 이제 어디서 유래됐냐면 그 신선 세계에서 나오는 이제 최고봉. 그러니까 오른쪽 남자 신선으로는 남자의 그 도교에서 끝발이 최고는 이제 옥황상제죠.
여자의 끝발은 이제 여자 옥황상제가 서쪽에 있는 옥황산이 보통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는 여자 옥황상제를 이제 서왕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왕모의 생일이 뭐 3월 3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많은 신선들이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데 그 서왕모의 이제 파티를 여는 장소가 연못이 요지예요, 요지. 이름이. 그래서 거기 요지에 이제 물이 너무 맑다 그래서 그 거울 같다 그래서 이제 거울 경자를 붙여갖고 요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요지경이 이제 뭐 인생은 요지경 노래에 나오는 그 요지가 그 요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지 옆에 서왕모가 아주 아끼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복숭아 과수원이죠. 그 과수원 이름이 반도원입니다. 반도원이고 거기에는 이제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고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다는 그 천도복숭아가 있습니다. 그 천도복숭아 이름이 반도입니다. 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비파 절지문이 개광안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도 봤던 거고 뭐 포수준으로 해도 되고 여긴 포수 2호 뭐 포수준 아까는 뭐 붙어 있으니까 함환이준 뭐 똑같습니다. 자, 전지화의문이 그려져 있고 해랑문이 있습니다. 자, 이건 가사득 크리스티에서 140만 4천에 거래됐고 요 경은 많이 본 기형이죠. 다리 4개 있는 거 화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데우는 용도다. 그리고 전지 연탁 8길상문이죠. 화호입니다. 북경 중한이라는 경매장에서 184만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기물이죠. 자,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요것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요게 구이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이가 잘못됐어요. 이 구이는 이 구자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이게 비둘기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요건 잘못됐고요. 비둘기는 이렇게 이제 오므려서 있는 게 비둘기준인데 헷갈린 것 같습니다. 요거 비둘기가 아니라 뿔이 하나 있는 사슴이에요. 요런 사슴을 천록이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천록. 천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십자문이죠. 십자문이 됐습니다. 보통 이런 걸 이제 십자저, 뭐 금강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의 가피력을 알아볼 수 있는 보물이죠. 금강저. 아무튼 십자문이 있는 철록 2호, 철록 2준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거는 이제 구이는 아닙니다. 비둘기는 아닙니다. 가사득에서 421만 2천 RMB에 거래된 기물인데 독특하죠? 멋있습니다. 독특하니까 외워놓으셔야 되고 요것은 철록이라고 합니다. 천록. 자, 그 맨 위에는 화호했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돈시. 요것도 이제 미스프린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잘 이걸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이게 북고자예요. 이건 고식관일 수도 있겠네. 옆으로 놓으면 이제 북으로 쓸 수도 있겠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의자로 봤거든요. 의자. 그래서 돈자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로 보면은 돈시관이 맞고 요것을 북으로 보면은 고식관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북 같기도 합니다. 북으로 가겠습니다. 고식관. 전지 연화문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 북으로 보고 고식관입니다. 북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죠. 중국 가덕에서 322만 RMB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작배라고 하는 거죠. 작배가 그 밑에 받침대에 잔탁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는 기물입니다. 운항문이 그려져 있고요. 보통 중무성가라는 경매장에서 72만 4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청동기 시절에 청동기로 만든 이제 문양들이 많죠. 춘추전국 시대에 쓰던 술잔입니다. 술잔. 이거 딱 떼가지고 이제 두 손으로 받쳐서 뭐 위로 뭐 건배하면서 마시는 잔이죠. 자, 이것은 촉대입니다. 촉대는 우리말로 하면 촛대죠. 촛대. 일대가 있고 팔길상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경보리에서 36만 8천 RMB에 거래됐는데 북경보리 같은 메이저 경매장에서도 이게 1대인데 그러면 한 개당 이게 1대가 이제 36만 8천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개에 3,500만 원이다.
걸릉여 때 오리지널이 에이 그럴 리가 없죠. 네, 이거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에서도 방을 합니다. 관요도 방을 하고 왜냐하면 관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오자마자 다 소장과 손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뭐 어떻게 시킵니까? 방을 해갖고 이제 또 적당하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가격을 붙여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북경 볼이나 소돔이나 크리스티나 이런 메이저 경매장에서 거래된 기물들은 이 남바링이나 프리넘버링이 나오고 그다음에 레원이 있고 또 보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다른 경매장에서 또 돌려가면서 이제 경매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중소형 경매장 거는 메이저에서는 안 받고 메이저에 있는 거는 당연히 중소형 경매장에서 받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도 한번 아시면 됩니다. 자, 황지청화에 복숭아 9개가 달려있으니까 구도문입니다. 자, 반이고 뉴욕 가사드, 그러니까 뉴욕 크리스티라는 얘기고 149만 7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판이라고 하고 도판입니다. 도판이고 이제 다른 말로 여기 삽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병으로서 병풍같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문양은 복록수 삼성인물, 그죠? 복록수인데 잘 안 보이네. 복록수 삼성도입니다. 자, 복록수는 이제 복성, 수성, 녹성 세 사람의 이제 성인 도인을 신선을 가리키는데 수성노인은 보통 머리가 벗겨지면서 복숭아를 들고 있죠. 어린아이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성은 어린아이를 이제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고 있을 수가 있고 녹성은 이제 관리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지어서 보시면 되고 화해국제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이고 그 밑에 이제 접시가 3개가 나오는데 왼쪽부터 살펴보면은 전지 화해문이 있는 반입니다. 중무성가에서 72만 3천 RMB에 거래됐고 가운데는 많이 본 기물이죠. 응용이라고 하고 날개 달린 용을 응용 혹은 날개 익자를 써서 익용이라고도 하죠. 천화 꽃을 들고 있으니까 천화 응용문 대반 직경이 50.5cm입니다. 네, 아주 근엄하게 아주 아래를 내려보고 있는 걸륭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걸륭왕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이제 앞을 보고 있는 창공에서 앞을 보고 있는 정면용 걸륭제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창용 그렇죠? 창공에서 용이 떠 있다 이런 말이죠. 창용 봉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복산수해문 뭐 수산복해문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게 절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연 대반 직경 45.6cm니까 북경 중한이라는 중소형 경매장에서 52만 9천 RMB에 거래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목숨 숫자에 동그라미가 써 있는 거를 이제 안고 있거나 들고 있으면 봉수도라고 합니다. 봉수도. 여기 또 나왔네. 여기는 뭐 해수 강해 운영문 뭐 이렇게 운영 봉수도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은 이제 해수 강해문이라고 합니다. 해수 강해문. 불수감 형태로 나와 있지만 해수 강해문이라고 합니다. 강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게 애자가 그 생강싹 애자예요. 생강싹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요것도 파도문에 대해서는 제가 짱가봉 도솔 초반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원때는 해수 강해문처럼 생겼고 영락 선덕 때부터는 요게 이제 점차적으로 불수감 형태. 그러니까 부처님 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 때도 다 부처님 손가락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해수 강해보다는 그냥 해랑문이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수 강해란 뜻은 원청화에서 말하는 생강싹처럼 생긴 파도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옆에 팔선 경수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팔신선이 나오면 보통 팔선 경수, 팔선 축수도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 일대고요. 66만 6천 RMB에 거래됐고 보리 홍콩 출신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아까 봉수도는 517만 RMB에 중무성가에서 경매된 기물이고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잘 나와.
흔하다는 얘기네. 절연 대반 여기 해수 운용문이라고 썼고 보리 홍콩에서 328만 3천 RMB. 보통 자 보시죠. 보리 홍콩에서 328만에 거래됐죠. 7월 14일 날. 요거 똑같은 걸 여기로 갖고 가면 중무성가에서는 517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경매장에서 나온 레벨이 있으니까 요 밑에 중소형 경매장에서는 더 비싸게 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거래됐으면 일로는 못 갑니다.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서 거래됐는데 일로 갔다가 일로 갈 수는 있어요. 왜? 원래 이 출신이거든요.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생뚱맞게 여기서 그냥 방품을 가지고 중소형 경매장에서 거래시켰는데 메이저로는 못 가죠. 안 받아주죠. 너 저기 레원이 어디야? 그러면 이제 레원이 우리 경매장인데요. 그러면 레원 어떻게 믿어? 그래갖고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거래시켰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 레원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여기 2022년 7월 14일 날 보리 홍콩에서 낙찰받은 거를 중무성가에서 거래됐다가 다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여기서 시켰으니까 이건 받아주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아주 특이한 팔길상문이 쭉 빼곡하게 있고 가운데는 보상화문입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와 있는 그 꽃을 보상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허리 부분이 꺾였네요. 절요가 됐고, 그러니까 여기 절요완이라고 썼네요. 걸륜여도 간지를 잘 썼고, 51만 8천 RMB에 홍콩 수부비, 향항 수부비, 홍콩 소도비라는 뜻입니다. 자, 밑에는 이제 잘 아시는 사무도죠. 사무도가 그려져 있고, 바깥에는 이제 정원 사녀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외부에. 그래서 이 반이 52만 2천 RMB에 거래된 중국 가덕에서 거래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양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양. 자주 나오는 문양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흔하다는 의미와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거래가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행룡이죠. 옆으로 가는 용을 행룡이라고 그러는데 운용 해수문 다원이라는 얘기는 다완이라는 얘기입니다. 찻잔이라는 얘기고 일대입니다. 36만 8천 RMB 북경 다이에에서 거래됐고 관지는 이렇게 잘 썼습니다. 관지가 틀리죠. 조금씩 사람이 쓰니까 그렇고 용의 모습도 조금 틀립니다. 당연히 틀려야 되죠. 사람이 그리니 말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묘금으로 저 구연부 쪽을 외부 구연부를 이제 시유를 해놨는데 청화 묘금 외 무슨 헌인데 이게 이제 꽃 이름입니다. 내 일소견문 안에는 일소견 이제 연꽃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묶어놓은 듯한 문양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바깥에 요 문양이 요게 이제 무숙일 것 같습니다. 자, 채수당제라는 걸륭저 때의 당명관입니다. 채수당제 관이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 관이고 특이한 문양이고 묘금됐다는 거 특이하니까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북경 다해라는 경매장에서 34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 밑에 탁자에 잘 올려놓은 발이죠. 발 높이 25cm가 되는 이제 주발 형태의 항입니다. 발 전지 연화문 발입니다. 발. 자, 92만 RMB에 북경 보리에서 경매된 아름다운 발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이제 황지인데 황지가 그냥 옅은 황지죠. 그래서 레몬이라고 그래서 영몽황지, 레몬황이라는 뜻입니다. 영몽황지 청화 연화문이죠. 연화문. 그다음에 이제 박쥐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박쥐가 있어서 연화복문. 그다음에 장방, 이 기 따라 직사각형이라는 소리입니다. 장방은 장방 화분입니다. 화분. 자, 20cm, 13cm, 6.5cm가 보리 아문 경매장에서 48만 3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이거 특이한 이제 기형이라서 한번 보시면 저기 이제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수뉴라 이게 이제 꼭지 뉴자입니다. 그래서 수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이
꼭지, 손잡이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쌍사, 이제 사자가 두 마리가 옆에 귀를 달고 있는 뚜껑이 있는 합입니다. 자, 화해문이 그려져 있고 상해 가화라는 경매대에서 172,500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요 기물은 이제 운영문, 팔보문, 팔길상문이 있는 정수발, 정수발이라고 하는데 정수발 특이한 뭐 기형입니다. 서령인사라는 경매에서 69만 RMB에 경매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는 전지 수련문,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큰 어천입니다. 어천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정도면 직경이 뭐 58.6cm니까 거의 그 수세, 손을 닦는 뭐 우리말하면 대야 뭐 이런 용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특이한 건데 여기 필첨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첨, 필첨, 첨자는 그 할틀 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붓에 먹을 묻히는 그런 용도라고 합니다. 붓에 먹을 묻히는 첨자입니다. 첨, 필첨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푹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먹을 갈아가지고 이제 뭐 저기 붓에다가 이제 먹을 묻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식이라고 썼어요. 연식이 뭐냐면 벼루연자예요. 벼루라는 소리입니다. 벼루연자. 벼루로 갈아가지고 여기다 먹을 이제 많이 놓고 여기 붓으로 이제 먹을 칠한다는 그런 뜻이고 특이한 것은 이제 걸륭연제의 사자 십자형 전서관이 있습니다. 예, 걸륭연제라는 관지가 있고 서령인사에서 36만 8천 RMB에 거래된 특이한 기물이 특이한 이제 관지죠. 네. 자, 요것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항이라고 합니다. 안항, 어항이란 얘기고, 뭐 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직경은 21cm고 RMB는 241만 RMB의 북경 다해에서 거래된 운용문입니다. 해수 운용문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게 이제 명청화, 방명, 명대의 선덕대를 이제 방을 한 견우화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요것은 이제 진짜 그 선덕대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선덕대는 몸 전체에 견우화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여의도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견우화문 사방외곽병입니다. 중국 가덕에서 28만 6천 RMB에 거래된 방품이고요. 자, 여기 가운데는 이제 이걸 십자저 혹은 금강저라고 합니다. 금강저. 여기는 이제 십자저라고 썼어요. 팔길상, 수대 팔길상 보저문, 십자저라는 얘기입니다. 보저문, 무슨 새인데, 당나새? 아무튼 뭐 필새로 봅니다. 그래서 관지가 이렇게 생겼고, 북경 다예에서 57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합입니다. 인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장 찍는 그 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옥필주, 해옥첨주. 자, 해옥첨주 문양인데 해옥첨주는 이제 장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도. 왜냐하면 이제 그 뽕나무 상전벽해 아시죠? 상전벽해. 해옥필주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해옥필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상전벽해 아시죠? 상전벽해는 뭐냐면 이제 상전,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 첨가시킨다는 거고, 주자는 이제 산가지 주자라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점을 칠 때의 그런 이제 기따란 나무로 돼 있는 걸 산가지라고 합니다. 산가지 주자인데 신선이 상전벽해가 될 때마다 산가지를 한 개씩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첨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가지를 이렇게 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상전벽해가 지나서 또 산가지를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이고, 그림은 이렇게 이제 해상에 바다 위에 이렇게 이제 집을 이제 누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해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양이 뜻하는 바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영생불사라는 그런 이제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양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기 해옥 첨주라는 문양은 설명을 드렸고, 북경 보리에서 19만 5천 RMB에 거래된 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경이네요. 그래서 다음으로 패스하고, 자,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 박매 영감을 이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짱어몽 도설 114번째고 걸륭도자기는 10번째입니다. 그래서 걸륭도자기 10번째 시간을 이제 끝으로 걸륭은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가경, 도광, 한풍, 동치, 광서, 선통 이렇게 남겼는데 뭐 왕조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가경은 좀 내용이 조금 있지만 뭐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걸룽제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가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또 한번 특별 또 도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좀 해서 정말 전사도자기,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전사도자기, 뭐 너무 울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정말 한번 정리를 뭐 완결편이라고 할까요? 전사에. 그래서 아주 나눠 하지도 않고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번에는 정리를 좀 글로도 좀 써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시는 이제 전사에 속지 않으시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하고 많이 좀 연구라기보다는 아무튼 책을 좀 많이 보고 정리를 좀 해서 기물도 예전 거지만 한번 보셨던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전사만 구분해내도 큰 실수는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를 구분해낼 줄 알고 섭취를 안 산다. 섭취란 건 그냥 싸구려 도자기죠. 10만 원 미만짜리. 그런 걸 안 산다라고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셨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초보의 영역은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술적으로 그린 기물 중에서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고 소장하실 만한 기물을 고르면 그게 이제 명품이 돼가는 과정이고 거기서 이제 연대감이 들어가면 골동이 돼가는 과정이죠. 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짱어몽 도솔에 제가 이제 114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이. 그만큼 영상이 이제 많습니다. 도솔은 짧게 하는 쇼츠하고는 달라서 보통 뭐 2,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이제 제가 편집 없이 쭉 쉬지 않고 이렇게 도자기로 썰을 푸는 게 도썰입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기물이 있으면 이제 구입을 하는 소장가고 뭐 중국 도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수를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셀프 디스하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기를 하는 바람에서 뭐 전사 도자기, 뭐 섭취 도자기 구분하는 법, 뭐 이런 영상을 찍고 또 이런 이제 뭐 중국 도자기 골동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범위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제가 썰을 풀기 시작하다가 그냥 썰을 풀었다가는 정말 썰만 푸는 구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괜찮은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또 해설을 해드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해설 내용이 끝나면 왕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이제 박매 영감에서 그 설명을 드렸던 왕조의 기물을 이렇게 박매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록이라고 하는 이제 왕조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청화 부분만 우선 설명을 이제 드리고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 혹시 없더라도 제가 그 책에 있는 사진을 그래도 손으로 들고서 한번 기형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양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또 참조하시면서 싸구려들 정말 사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해하진 마시고요. 뭐 혹시 뭐 이런 이제 도록이나 도설이나 옥션을 보시는 또 경매장 사장님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도자기가 명품 도자기가 늘 거래되는 이제 경매가 돼야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냥 오늘 팔아서 10,000원 뛰기 이래 갖고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저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제가 실력이 있었다면 그런 기물을 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도서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남한테 전가하시지 말고 본인이 이제 아프면 본인이 이제 짊어지고 가는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발자취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의 여력에 따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처음 또 보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